안녕하세요, 조로입니다. 오늘 신입 면접 중에 자기소개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읽어봤는데 와,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너무 느꼈던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신입분들 이제 약간 대단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되게 막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예시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예시를 보여주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좀 신입들이 보통 경험이 적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경험을 자기소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뒤에 면접에서 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재를 써먹어 버려가지고 좀 약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진심을 담은 문구 같은 거를 자기소개에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총 3가지 스크립트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저 하나 보고 너무 진짜 감명 있게 봤거든요.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선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제 톤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예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보통 여성분들이 가져가는 디메리트가 있어요. 뭐 남자 대비해가지고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그 면접관이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도전 정신 혹은 뭐 체력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특히나 그 여성분들이 영업 같은 거 지원하시면 더 챌린지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어렸을 때 운동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체력이랑 도전 정신 정도만 커버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남자랑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내 턴을 소모했는데 그제서야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무언가를 하나 더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강조하고 체력을 커버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수영을 해왔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에 서진 못했지만 단순히 취미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와 같이 훈련할 정도로 진지하게 임했죠. 그것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존중의 자세입니다. 저는 수영을 하며 항상 자신의 한계와 싸워왔습니다. 0.1초, 0.2초 단축을 위해 노력했고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때마다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은 선배들, 그리고 한계에 같이 묶여있던 여러 친구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노력과 땀방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직 생활에서 존중이란 팀워크의 시작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닌 다른 이들의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존중, 팀워크 같은 거를 섞어서 체력 이외의 다른 거를 하나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몽글몽글하죠?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럼 이제 두 번째 자기소개 예시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 친구는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자기가 좀 너무 평범하고 이래서 은행권에 면접을 가면은 잘생기고 예쁘고 잘나고 이런 친구들 사이에 묻힌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질문을 좀 받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평범한 소재로 만들었어요. 되게 평범한 소재로 만들었는데, 리틀 야구라는 그 어렸을 때 야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소재로 만들었지만 중간에 반전이 한번 들어가요. 이 기법을 통해서 상대편이 강렬하게 느끼게 만들어 질문이 나오게 만들고, 실제로 이 친구는 시중은행을 합격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 면접 직후에 질문을 우수수 받았다고 합니다. 와, 반전을 통한 질문을 유도하는 기법. 잠깐 한번 봐볼게요. 뚝심 있는 사람, 묵묵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계기는 어렸을 적 리틀 야구를 했을 때였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제 스스로 한계를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열심히 참여하고 시합 때는 벤치에서 응원 잘하고 경기장 뒤에서 팀에 필요한 부분을 묵묵히 챙겼습니다. 1년이 넘어 조금씩 출전 시간을 확보했고 결국 한 경기를 다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은 주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제 분량, 저만의 성공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면접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고 그를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딱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겸손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 전 너무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반전이었는데 네. 이거를 딱 끝난 다음에 원래 이제 이 친구가 7명 중에 2번째였대요.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 따따따 넘어가잖아요. 7번째 끝나자마자 어유 뭐 준비했는지 봅시다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다다다다다 말하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면접에서 진짜 주연이 된 순간.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잘 통했고요. 마지막 3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거에 주안점을 가져갔냐면은 직무적합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인사총무 지원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과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직무에는 되게 통한다라고 느껴서 이걸 만들었고, 실제로 이 친구는 대기업 그다음에 금융기업을 뚝 펴고 다닌 다음에 결국 잘 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지원자 소심한 남자 땡땡땡입니다. 소심함이란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자신감이 부족하다거나 할 말을 못한다는 느낌이 드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인사총무에서는 소심이 아니라 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기쁨을 느끼고 타인의 기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손이 안 닿는 사람에게 냅킨을 챙겨주는 것, 학기 초 첫 수업에 보통 잊고 안 뽑아오는 수업 자료를 3-4부 정도 더 뽑아와서 모르는 학우에까지 나눠주는 일 등 모두 사소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습관처럼 해온 일입니다. 저는 인사총무 직무를 공부하면서 실무에서 이러한 제 소심함, 아니 세심함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세심하게 손길을 내미는 그런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면접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처음에 듣고 소심함? 면접에서 자기의 단점을 바로 이렇게 말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세심으로 바꾸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제 말은 아니고요. 소심 세심은 다른 분이 하신 말이긴 한데 네. 또 듣고 이제 써먹은 건데 너무 좋죠.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셨겠지만 글도 중요한데 읽는 게 약간 중요해요. 톤이나 스피드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앞으로 면접 컨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룰 건데 말투, 타이밍, 억양, 스피드, 그 다음에 쉬는 거 이런 거가 혼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자기소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본인에게 맞는 거 쓰자, 두 번째 자기 스타일대로 잘 읽자,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3편 제가 다 좀 보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거는 평범한 사람도 평범하지 않게끔 자기소개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소재가 없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를 짜시면서 좀 어떤 식으로 짜셨는지 이 노하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데 쉽게 나오는 애가 있고 어렵게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강의 같은 걸 들으면은 솔직하게 가고 평범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면접 스크립트 강의에서도 그러고 이런 거를 듣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3개, 4개 정도 편하게 써봐 이런 다음에 써오는데 그 중에서 뭐 4개 전부 다 탈락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면접 스크립트 쭉 내려가면서 이 사람의 진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그걸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반어를 쓰든 아니면 명언을 넣든 아니면 본인을 좀 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스토리를 재편집하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소개를 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많이 서술해보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조건들에 맞는 뭐냐면 다음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서 올리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너무 크리티컬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경험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면접에서는.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느꼈던 게 영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영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총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해주신 자기소개가 되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직무에 맞춘 자기소개 역량 선택도 너무 좋았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제가 같아요. 놓쳤는데 잘 말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직무도 정말 이 자기소개에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혼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접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